안녕하세요. 인아프리카 미술학원의 이재호입니다. 2021학년도 서울권 주요 대학의 미대 입시 요강을 저희 학원 학생들의 합격 재현작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큰 내용들이다 보니 실기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학원에서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핵심만 감추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 미술대학 서울권 대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 실기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서울대학교는 작년까지는 수시에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시가학원으로 이동해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2년 연속 수시 실기 100%를 합격을 시켰습니다. 또한 올해는 14명을 뽑는데 1014명이나 지원한 72대 1의 경쟁률을 100% 실기, 면접, 서류, 수능 최저까지를 단계별 전형을 모두 통과하여 공예 전공에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서울대 실기는 작년에 수시에서 모두 선발하였지만 2021학년도 즉 올해 고3 학생들은 정시가군에서 치고 내년 2022학년도는 나군에서 이동하여서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전형 내용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 조금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한국사 부분들이 감점 형식으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0점으로 똑같이 감점을 안 당하고 4등급부터는 0.4, 5등급에서는 0.8 이런 식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단계는 10배수로 수능으로 뽑고 2단계에서 실기로 결판이 되는데 성적권이 비슷비슷하고 경쟁률은 낮아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성적권은 높은 성적권이 유지가 되겠죠. 실기에 의해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학원 학생들 그림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재작년 2019학년도 서울대 디자인 1차 실기에 합격한 그림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 30, 60, 90이라는 숫자를 주고 위의 숫자들을 물질적 개념, 즉 무게, 높이, 각도, 크기 등으로 해석해서 입체물을 그리고 오른쪽 문제에서 보면 위의 숫자들을 비물질적 개념, 시간, 속도, 밝기 이런 등으로 해석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저희 학생은 물질적 개념은 무게, 높이, 각도, 크기 중에서 각도를 이용하여서 입체물로 표현을 하였고 지금 비물질적인 개념은 밝기로 표현을 하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디자인 전공의 실기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시면 정지용 선생님의 비라는 시를 주고 이 시로부터 연상되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집의 표지를 디자인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제시된 시로부터 연상되는 이미지를 기념 조형물로 제작하여 투시도, 정면도, 측면도를 표현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디자인 실기 문제 내용들을 기출문제를 한번 보셨는데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이나 설명을 하는지는 제가 뒤에 공예과 문제를 소개 먼저 해드리고 뒤에 또 설명을 연속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 최종 합격한 공예과 전공 문제를 한번 보고 그 친구가 지금 그린 재현작입니다. 이 재현작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자음,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미음, 이형의 형태 요소를 활용하여 내부가 보이는 세 개의 입체를 표현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내부를 보이는 방식을 단순 투명 질감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보다 직관적으로 내부를 보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내부와 외부의 명도 대비를 주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위에 이 부분들은 외부는 검은색, 내부는 흰색 이런 식으로 명도 대비를 주어 더욱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그림에 녹여 단순히 구조와 조형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 가지는 획이 추가되어 새로이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형식을 그림에 녹아내어 위와 같은 변주로 세 가지가 다른 형을 만들었습니다. 기본기는 물론이거니와 확장적인 폭넓은 사고와 독창성을 그림에 녹였기에 7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대와 국대 그리고 요번에 이하여대가 실기가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지금 서울대 국대 유형과 비슷하게 바뀔 겁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상위권 대학의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키포인트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 언어를 통해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서울대 통합실기 유형이나 이대, 성균관대, 부산대 이런 실기들은 기초 서양 실기와 전공 적성 실기가 두 개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기초 서양 실기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개념이 정립되고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훈련해서는 드로잉, 명암의 원리,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기법 이런 부분들이 맞추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언어와 조형 이론, 즉 조형 요소와 원리, 구조론, 역학, 질서, 규칙, 그룹핑, 즉 게시탈트의 원리를 이론을 접목해가지고 조형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그리고 공통성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전국 수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공 적성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디자인 부분들이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각 디자인의 이해, 그리고 제품 디자인, 그리고 공공 환경 디자인,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면접 준비까지도 이루어져서 시각 디자인의 이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디자인, 일러스트, 평면 구성, 그리고 디자인 일관성 CI 이런 부분들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제품 디자인은 렌더링, 구조학, 유니버설 디자인, 컨셉 디자인, 정크, 키네틱 아트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나 수업 내용에 녹아내려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환경 디자인은 서울대 부분들이 교수님들이 서울시 공공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왔었고, 실제 기출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큰 부분들이 있는데, 인간, 자연, 공존 이런 등의 컨셉으로 한 전공 적성 문제들이 대비가 되겠죠. 면접 부분들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들어가는 자세라든지, 그리고 얘기하는 부분들, 대답하는 부분들은 학원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다 챙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는 우선 여기까지 보고 뒤에 국민대로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릴게, 이 학교가 지금 과가 대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된 학과와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높은 취업률로 인해 가지고 미술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미술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최근 5년간 장학생을 포함해 가지고 최근 5년 동안 14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여 명실상부 국민대 합격 최고 학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기 전형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실제 반영비에서는 1단계에서 우선 학생들을 3배수로 먼저 뽑는데, 이게 밑에 가로에 치져 있는 부분들이 실제 반영비입니다. 실제 반영비는 수능이 거의 한 90%에 가깝고 학생부가 10%에 가깝습니다. 이때 1차 단계를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2단계에서 이제 실기가 35%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합격생을 선출하게 되는데, 성적이 거의 비슷한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실기가 35% 정도 되지만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희도 매년 보았지만, 실은 예를 들면 1등급의 학생이 1단계 통과하고 3등급의 학생이 통과하였지만 3등급의 학생이 뒤집어서 붙는 경우도 허다하고, 1등급의 학생이 실기가 좋지 못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들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철저히 실기가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실기 내용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실기 내용들은 기초 조형평가다, 관찰해서 그리기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합격생 명단이고 합격생들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기초 조형 실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기초 조형 실기는 문제의 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찰에 의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관찰하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직관적인 관찰, 그리고 두 번째는 관념적인 관찰, 그리고 세 번째는 현상적인 관찰입니다. 그러면 직관적인 관찰 부분들은 눈으로 봐서 그 보이는 거를 명확하게 관찰해서 그리는 부분들이 될 거고, 관념적인 관찰은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예측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학원의 합격생 작품을 보면서 한번 보면, 뒤쪽으로 지금 가상적 확장 공간, 즉 비쳐서 보이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울이나 반사판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비쳐서 보인다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나 사전 지식을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관찰해서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조금은 더 가장하거나 돋보일 수 있도록 그리는 부분들이 관념적 개념에서 관찰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상적 관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물리적인 작용에 의한 관찰입니다. 즉 손으로 누르거나
물리적인 힘이 작용이 되었을 때 움직일 수 있거나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안에 달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구겨지는 비닐의 모습이라든지 달걀이 반사되어서 숟가락에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상적 관찰이 되겠죠. 이런 관찰을 잘 해서 이 부분들을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주어진 재료들을 학교 측에서 재료를 줍니다. 뭐 사인펜, 크레용, 볼펜, 플러스펜, 이런 부분들을 주어진 재료들을 가져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들에 대한 표현 연습들도 미리 필요하겠죠. 그리고 조형적인 연출이나 높은 표현력 부분들은 당연히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기출문제를 잠깐만 한번 이리 보시고 지나가면 보커니의 작품들의 표현 기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에 설명한 부분들을 입각해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국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도 기초 디자인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학교인데 가하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나 리빙 디자인 학교들이 가하군에 나하군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미술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하군으로 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미대 입시 부분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공시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도 2020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보다 새로워진 건국대 기디를 공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 표현력 위주의 정형화된 그림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해서 학과마다 다양한 유형, 즉 문제 출제 방식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학생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돼야 될 부분들은 출제 의대에 맞는 그림, 당연히 조형과 표현은 좋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공간 지각 능력과 함께 구조력이나 형태력을 가지고 있어야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도 건국대학교를 최근 5년간 12명 정도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이랬는데 당일 소재로, 당일 문제로 나오고 저희 학원 합격생들 합격작을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요 산업디자인과 문제 부분들인데 문제를 한번 보시면 평면도를 하나만 주고 그 평면도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입체 도형들을 상상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문제이죠. 저희 학원 학생이 합격한 재작년 합격생 그림입니다. 그리고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육면체 2개, 그 정육면체와 높이와 같은 높이의 원기둥, 그리고 그 정육면체의 6면에 내접하는 크기를 가진 구 한 개가 동일한 평평한 바닥면에 놓여있다. 그리고 허공에는 원형 거울판 2개가 있다. 그 원형 거울판은 소묘로서 표현을 해라 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조건을 명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건국대학교 기초디자인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로 건국대학교 그 학과 안에 문제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수업 커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 합격한 학생 친구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풀면서 학원에서 저와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논의들이나 얘기들을 나누면서 준비를 하였고 합격을 할 수가 있었죠. 다음은 고려대학교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저희가 5년 동안 5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는데 여기 보면 실기가 조금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수능 70에 실기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수능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권대가 거의 유지되는 친구들이 지원을 다들 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7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그러한데 7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분이 한 90 전후로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700점 중에서 600점에서 한 680점 이사이의 학생들이 다 분포하게 되겠죠. 그러면 변별 점수 차이가 한 80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실기는 30%로 만점이 30%지만 A, B, C, D 이런 식으로 실기를 구분시켜가지고 점수대를 폭을 넓게 주기 때문에 거의 성적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만 실기로 변별이 다 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저희도 합격생들이 지금 최근에 5명이 합격을 하였는데 성적이 조금 낮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100분위가 80대 초반 정도, 중반 정도 되는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실기로 좋은 그림을 그리니 합격을 하는 모습도 실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 합격생들의 합격작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실기는 자유표현이고 사전에 4시간 실기 있는데 저희 합격생들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인공물, 그리고 자연물,
그리고 인공물 또는 자연물인 실물 하나, 이렇게 소재가 사진 2장, 실물 하나, 이렇게 3개가 주어집니다. 이 3개를 가지고 조형, 표현, 그리고 아이디어가 잘 부합하는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 많이 하는 부분들이 주어진 소재의 상관관계를 잘 설정하여 나만의 스토리를 연출해야 됩니다. 주어지는 소재들을. 그리고 그 소재를 잘 분석하고 변형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죠. 자유로운 발상이나 규모 비례를 통해 가지고 화면 구성이 효과적으로 돼야 될 거고, 효과적인 주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될 거고, 높은 표현력으로, 실기력으로 주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연출을 해야 됩니다. 기초 디자인이나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은 그림을 볼 때 주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필만으로 사용함으로써 색상이 없기 때문에 강한 명도의 대비를 통해 가지고 그림이 바닥에 수십 장, 수백 장이 이렇게 깔려있을 때 자기 그림이 눈에 띌 수 있도록 주목성이 높은 그림을 명도 대비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 부분들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건데, 수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실기 비중이 80입니다. 80. 실기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임에 실기가 잘 나오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시 부분들에서도 실기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실기가 70입니다. 70이다 보니까 성적권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기가 잘 나오면 합격할 수 있을 거고,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실기가 좋지 못하면 아쉬운 결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전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비실기에서 실기로 지금 전환된 지가 한 5, 6년 정도 일이 지났는데, 비실기로 뽑았을 때는 성적권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등급 거의 초반 1등급대가 되었는데, 지금 실기로 뽑으면서 성적권 자체는 조금 내려온 반면 실기 비중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덕성여대 실기 부분들은 지금 기초 디자인이나 사고의 전환까지도 선택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도 저희가 최근 매년 많은 학생들을 합격을 시키고 있는데, 최근 4년간 과 수석을 포함해가지고 11명 정도가 합격을 하였고, 그리고 올해만 해도 경쟁률이 30대1이 넘어서는 높은 경쟁률에 수시에서도 2명이 합격, 정시에서도 2명이 합격, 총 올해 한 해만도 4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 PDF 자료도 같이 블로그에 띄워놓을 테니까 이쪽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파일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수시 실기 같은 경우에 디공이나 패디 같은 경우에는 실기 비중이 수시에서 80입니다. 80. 그리고 시각 실내 미디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기 비중이 90입니다. 실기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경쟁률 또한 조금 높겠죠. 실기가 좋은 친구들은 합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부분들로 넘어가게 되면 실기가 60% 정도고 수능이 40% 정도인데, 수시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겠죠. 실기가 월등히 좋은 부분들이 확연하게 보이는 그림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 수시하고 정시하고 올해 합격했던 친구들의 재현장을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동덕여대를 넘어가면 사절 4시간의 기초 디자인을 치는데, 요번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수시에서 합격한 친구의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문제처럼 소재를 주면 그 소재를 가지고 그 소재들의 서로 상호관계의 물성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화면을 조형성 있고 예쁘게 꾸미면 됩니다. 기초 디자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경기권이나 지역권 기초 디자인 유형을 설명을 하시는 혁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정시 부분들에서 합격한 친구들의 그림이죠. 최근에 기초 디자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 즉 어떤 사물이 가지는 물성, 그리고 사물이 서로 작용하면서 생기는 변화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연출하는 그림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도 저희 최근 3년간 한 8명 정도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는데, 올해는 지원자가 없었고,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기 변별력이 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실기 비중도 높은 편이지만 실기가 예를 들면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그림은 가차없이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고, 그림이 표현이 조금 부족하고 뭔가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제 부합력이나 내용이 명확했을 때는 당당히 합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희 학원 학생의 합격작들을 한번 보면서 보면 주제가 기초 디자인인데 나옵니다. 점, 선, 면, 그래피티 이런 조건들을 주면서 화면을 그리는데 그 내용들이 잘 보이는 그림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저희 학원 학생의 합격작입니다. 올해는 아까 전에 저희가 지원자가 없었다 했지만 올해 주제 같은 경우에도 게임, 블랙홀, 위기감 이런 주제어를 주고 그 내용의 주제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리는 기초 디자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상륙대학교입니다. 상륙대학교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면 실기가 100%입니다. 수시에 실기를 100%로만 뽑기 때문에 경쟁률은 물론 좀 높겠죠. 그런데 실기에 자신이 있으면 지원하고 합격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자체가 20% 정도로 낮게 들어가고 실기가 80%로 굉장히 높게 들어가는 학교다 보니까 정시임에 불구하고도 경쟁률은 조금 높습니다. 실기가 자신이 있고 실기력이 잘 맞추어진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기 내용들도 기초 디자인, 발상 표현, 그리고 사고의 전환, 기초 제형 자신이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정시에서 골고루 인원을 뽑고 있는데 1단계 통과 시에 2단계에서 실기가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실기 부분들에서 중요성이 크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2단계에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뽑는데 1단계의 배수가 거의 비슷한 지원자가 경쟁률이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 2단계에서 실기로서 점수대가 비슷하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기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성적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실기에서 변별이 거의 나오는 편이죠. 뒤에 그림을 보면서 실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출제 실기가 기초 디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조금 전에 앞에 쭉 보신 것처럼 지금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명칭의 기초 디자인 실기지만 실기라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내용들의 다양한 기초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마다 철저한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를 하여야 되고 학생들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서가대 실기를 한번 지금 오른쪽에 저희 합격생의 그림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제시문이 나옵니다. 제시문이. 글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제시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소녀 환경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 연설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시어는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내용들이 나오면 그 제시어와 제시문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시각화시켜서 화면으로 그리고 주제의 내용들이나 어떤 생각으로 그렸는지를 글로써 적습니다. 아까 전에 햄버거 같이 주제어, 지금은 머그컵이겠죠. 주제어를 소묘로 표현하는 것까지, 이까지의 절차를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래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준비할 수 있고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여자대학교인데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시에서 실기가 100%입니다. 100%이다 보니까 높은 경쟁률을 차지하고 실기력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 합격을 하겠죠. 그리고 정시 부분들에서는 가군이나 나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탐구를 한 과목만 선택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실기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숙명여대도 비슷한데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60이고 산디나 CD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권이 조금 보고 실기가 자신 있는 친구들은 과선택 부분들에서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기초 디자인 실기를 보는데 실기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게 평면 구성 또는 여러 가지 주제 또는 가로 구성이 아닌 세로 구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된 기초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인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초 실기 소양평가다 해서 1번 정밀 소묘 연필 2번 사고의 이미지화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제 설명드린 서울대나 뒤에 설명드린 이화여대와 좀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서울대 또는 사고의 전환 그리고 일반적인 소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믹스된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도 일부 뽑고 정시에서도 뽑고 그런데 실기 비중이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기 비중 자체가 지금 70%로 동덕여대와 흡사하게 조금 높은 실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시 부분들에서도 실기가 60% 이상 실기 부분들이 한 50% 정도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부분만 조금 체크해보면 실기 내용이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들이
공예과, 산업디자인학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쪽에 기초디자인 되어 있어서 소묘 한 장, 기초조형 한 장 공예과는 되어 있고,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소묘, 기초조형, 즉 소묘 그림, 사절 그림이나 기초조형 그림, 기초디자인 그림 하나 중에 둘 중에 택 1로 되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실기를 치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 잠깐 보고 가시면 세종대학교 패디과를 보시면 패디과에서 실기가 있습니다. 실기가 신설되어 가지고 원래 기초디자인 과목이 패디과에 없었는데 패디과에 기초디자인 과목이 생기면서 패디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선택의 폭이 세종대학교까지도 올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수시에서 1단계에서 10배수로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가 100%입니다. 실기 가지고 2단계에서 실기력이 좋았을 때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시에 넘어갔을 때는 어느 부분을 조금 보시냐면 공예과 같은 경우에 실기 비중이 60으로 조금 크고 시각, 산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40으로 반면에 수능이 조금 비중이 더 있는 편입니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큰 대학인데 저희 합격생 중에 4등급인데 공예과를 지원해가지고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있을 정도로 실기력이 조금 자신이 있을 때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숙명여대 실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사고의 전환이 있었는데 사고의 전환이 이제 폐지가 되고 기초 디자인만 봅니다. 숙명여자대학교도 조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기초 디자인이지만 주제를 항상 주어집니다. 상승, 안정, 회전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다음은 이하여자대학교입니다. 이하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특히 대대적으로 실기를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파란 볼펜을 줘가지고 앞에 기존의 문제가에서 틀어졌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히 조금 많은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뒤에 한번 지금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보면 2021학년도는 다단계 전형으로 들어가고 1단계에서 뽑고 2단계에서 뽑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시 인원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정시에서 많은 인원을 뽑고 그리고 정시 인원 모두를 실기로 선발합니다. 선발하는 부분들인데 통합 디자인 실기다 해서 2장을 봅니다. 2장을 봐서 주제에 의한 다양한 사고와 표현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보면 제 앞에 설명드렸던 서울대 실기나 그리고 국민대 실기 부분들 뭐 성균관대 실기 부분들 이런 학교들과 유사점이 보이죠. 그래 앞에서 서울대 실기 부분들 준비하는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과 흡사하게 준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뒤에 학원에서 수업관에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기를 잠깐만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올해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모티브 즉 중세 갑옷 나오고 꽃잎 나오고 그리고 기하학 도형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가구를 디자인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파란 볼펜을 연필 외에 파란 볼펜을 주고 그 가구와 어울리는 배경을 선으로만 표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죠. 이런 올해 약간 변화된 문제들을 보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건가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부분들은 서울 홈캠에 있는 공간 연출 부분들입니다. 공간 연출 부분들인데 실기가 수시에서도 뽑고 정시에서도 뽑는데 실기 비중이 조금 크고 무대 디자인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꿈의 대학교죠. 실기 부분들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실기가 사전에 2시간으로 칩니다. 사전에 2시간으로 치는데 어떤 희곡의 내용이나 책의 내용이나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가지고 화면을 연출하고 표현하는 실기입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투시도법, 그 다음에 장면에 적합한 연출을 위해 가지고 카메라 앵글에 따른 연출법이나 그리고 실내, 야외 공간의 표현을 위한 투시법, 그리고 공간과 구도의 배치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희 학원에 수시로 그때 6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학생의 작품입니다. 자, 다음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응용미술학 교육학과 실기 부분들의 설명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로 100% 뽑고 2단계에서 실기로서만 100% 뽑고 기초 디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인들의 로망인 학교 중에 하나죠.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강 부분들 한번 쭉 보시면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실은 특수대학이라 수시 정시에 포함이 안 됩니다. 수시 정시에 포함이 안 되고 따로 별도로 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내용들을 보면 실기도 치르고 하지만 학교 자체에서 출제한 수능과 거의 난이도가 조금 비슷비슷한데 국어, 영어 과목들도 필답 시험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지도해서 재정 합격을 2명이 합격을 하였고, 그리고 1차 실기 비중이 큰 1차 합격에서도 6차례 이상 합격을 하였습니다. 8월 실기, 10월 실기, 11월 실기 이런 식으로 모집 시기에 따라 가지고 실기가 나누어져 있고, 무대미술과 같은 경우는 10월에 실기를 치고 나머지 영상원의 멀티미디어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실기를 치고 있습니다. 실기 내용들 부분들이 보면 쭉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디자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아까 전에 서울대 문제와 흡사한 1차 실기를 치르고 2차에서는 실무적인 전공 적성에 대한 내용을 3일에 걸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봅니다. 보고 멀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저희 학원 합격자과 함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저희 멀티미디어 영상에 최종 합격한 학생의 그림인데 지금 제 왼쪽 그림이 실기 1차 그림입니다. 실기 1차에서는 어떤 장면을 줍니다. 장면의 글의 내용을 주고 그리고 음악도 함께 들려줍니다. 그 장면 서사와 음악에 어울리는 그림을 연출해서 그리는 거고 2차 실기에서는 이 가운데가 2차 실기 합격 전장인데 2차 실기에서는 매년 조금씩은 다른데 앞에 1차와 마찬가지로 스토리나 내용을 줄 수도 있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진을 여러 장을 한 5장 정도를 줬습니다. 그 사진을 순서 상관없이 연결을 시켜서 스토리를 꾸며내고 그 스토리를 글로 쓰고 글쓰기도 같이 칩니다. 글쓰기로 쓰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시오라는 문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영상 디자인을 영상 멀티 영상을 준비를 시키면서 앞에 중앙대와 함께 영상을 시키면서 제가 조금은 주안점을 잡은 부분들이 영상학과이기 때문에 영상에 나오는 기법들이나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림에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즉 오버랩, 줌인, 아웃 그리고 앵글에 따른 구도 영상 실무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연출로 하였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예전에 1차까지 합격한 친구의 등소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입학사정관 전형, 즉 미술활동 보고서나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을 선출하고 있는데 수시, 정시 이렇게 골고루 반반씩 읽고 있는데 저희도 학원에서 최근 5년간만 해도 장학생을 포함해가지고 19명 정도를 합격을 시켰습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2단계에서 서류, 3단계에서 서류와 성적, 2단계 성적과 면접 이런 절차를 3단계 절차를 가지면서 실기를 보고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능 제재가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개 영역이 합이 9, 즉 3등급, 3등급, 3등급 합산해서 3등급 평균이 나오면 제재가 통과가 되겠죠. 그 정시 부분들에서도 1단계에서 수능, 2단계에서 서류나 이런 부분들, 미술활동 보고서를 포함한 서류들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격생들인데 저희 학원에서는 생기부 작성, 생기부를 기록하는 부분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팁이나 도움,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다라고 해서 학교 생활 중에서 고등학교 3년간 교과, 비교과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미술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적는 보고서 부분들이 양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작성 방법,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면접. 지금 왼쪽에 여기 보이는 그림들이 있는데 저희가 홍대 합격한 학생들의 학원에서 연습하던 그림입니다. 연습하던 그림인데 이런 면접 시에서 한 25분 정도 가량의 드로잉을 체크를 합니다. 교수님들이. 그런 면접관에서 질의응답. 그 질의응답 같은 경우도 면접도 앞으로 학교에 와서 얼마나 잘할 거냐, 학업 포부라든지 학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능력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미술사적인 내용들도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런 면접, 그리고 드로잉, 그리고 각종 서류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홍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개별로 1대1로 케어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울권 모든 대학들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슷한 꿈을 가진 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노력하고 꿈을 꿀 수 있어서 행복하고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며 노력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할 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믿고 따라주는 고마운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더 큰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끝까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또한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보다 더 좋은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